그날 저는 남편이 돌아오면 같이 먹을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예쁘게 말았죠. 우리는 예쁜 수저 2벌을 사서 제가 있던 자취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원래는 둘이 벌다가 제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도 기침을 하니까 일도 관두게 하더라고요. 이런 게 남편 그늘에서 사는 건가 싶어 참 행복했죠.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겁니다. 지겨워. 내 차 끌고 다니다가 사람 미어 터지는 지하철에 끼어다니려니까 짜증나. 여보, 오늘 일이 많이 힘들었어? 그러더니 외투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다 지겨워. 다 지겹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여보, 왜 그래? 혹시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남편은 가난한 저랑 사느라 부잣집 도련님 행세를 포기했어요. 그 집에서 저를 지독하게 반대했거든요. 카드도 끊기고 차도 뺏겼는데도 남편이 저를 포기하지 않자 시댁에서는 연을 끊겠다고 겁을 주셨어요. 남편도 물러서지 않고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을 설득한 적도 있어요. 자기야, 우리 자기 부모님 더 설득해보자. 설득한다고 해도 결국 당신 시집살이 할 일밖에 없어. 나 괜찮아. 자기랑 살 수만 있다면 허락만 해주시면 시집살이도 무조건 할 수 있어. 내가 안 돼. 자기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거 절대 못 봐.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남편이 지친 것 같더라고요. 여보, 그러면 당분간 쉬어. 내가 나가서 다시 일하면 돼.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여보, 자기 일용직 아니잖아.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 여보, 정말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해결해 줄게. 당신이 무슨 힘으로? 뭐? 당신이 무슨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 이제야 확실히 알았어. 결혼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는 못 사니까 헤어져. 남편은 그 길로 집을 나갔어요. 바닥에 던진 겉옷조차 들고 나가지 않았길래 뒤늦게 겉옷을 들고 나가보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한밤중에 동네를 남편을 부르며 뛰어다녔지만 남편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차마 시댁까지는 가볼 엄두도 못 냈습니다. 행여 남편이 거기 있다고 해도 저한테 문을 열어줄 시댁이 아니었으니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설마 돌아오겠지. 잠깐 힘이 들어서 바람이나 쐬러 간 거겠지. 미안해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들고 들어올 거라고. 둘이 마주 앉아 아이스크림만 나눠 먹어도 행복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밤이 지나 새벽이 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졌어요. 마치 혼자 자취하던 그때로 돌아간 듯한 기분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집안 곳곳 남편의 물건, 흔적이 너무 많았어요. 돌아올 거야. 잠깐 이러는 거야. 친구네 가서 잤겠지. 그러나 일주일, 한 달, 1년이 흘러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도요.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공장 근처 부대찌개집에서였어요. 공장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저녁 외식이나 하자며 간 곳이었는데
남편이 친구들 무리랑 와서는 모험담을 늘어놓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도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야, 나 진짜 산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궁금해서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야, 우린 앞으로 인생에서 못할 일이 없어. 야, 당연하지. 일단 밥 먹고 돌아가자. 야, 근데 어떡하지? 우리 아빠 차 완전 난리 나는데. 진흙 묻은 거 하며, 아휴,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새로 사드릴까? 순간 저도 모르게 제 등 뒤에 있던 그 무리를 획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딱 마주쳤죠. 왜 그러세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들어보니 친구들끼리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길을 잃고 헤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외곽에 있는 우리 공장 근처 부대찌개집까지 온 모양인데 아버지 차 좀 더러워졌다고 새로 사주겠다니 뭐 대단한 부자들인가 싶더라고요. 그 사이 공장 언니들도 활발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야, 김 반장 말이야.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이번에 들어온 20살짜리 예쁜 애 걔만 엄청 신경 쓰잖아. 나도 20살인데 나는 영 기준 미달인가 봐요. 오늘 밥은 제가 쏠게요. 저 오늘 생일이잖아요. 맞다, 너 생일이었지. 그럼 내가 사야지. 아니에요. 원래 생일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유, 알았어. 그럼 내가 화장품 사줄게. 진짜 좋은 걸로. 아싸, 화장품 벌었다. 공장 생활 1년 차에 넉살이 늘어가던 중이었어요. 언니들이랑 낄낄대며 밥을 먹다 보니 어느새 부잣집 도련님들 무리가 가고 없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가는데 가게 주인 아저씨가 그러시는 겁니다. 아까 그 청년들이 내고 갔어? 우리는 다 놀랐죠. 아니, 왜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나 보지? 말도 안 돼요. 안 될 건 뭐야? 난 돈 받았으니 만사 오케이야. 내 돈 안 내고 밥 사 먹인 격이라 좋긴 한데 도대체 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일주일 좀 지나서였나 남편이 공장 앞에 떡하니 나타났어요. 저랑 사귀다가 나중에 본가에 뺏긴 자기 외제차를 몰고 말이죠. 혹시 그때 돈 내주신 분이... 맞아요. 혹시 일 끝났어요? 그렇긴 한데 왜요? 왜 내주신 건데요? 생일이라면서요. 그보다도 집에 가실 거죠? 모셔다 드릴게요. 네? 아니, 왜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신데요? 밥값 한 번 내줬다고 모르는 남자 차 타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아, 저는 그냥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부잣집 도련님 같던데. 왜요? 본인이랑 다른 부류라서 관심이 확 갔어요? 나 같은 사람은 처음 봐서요? 예뻐서.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잖아요. 뭐라고요? 예뻐서 반한 건데요? 그게 시작이었죠, 뭐. 뭔 소리를 하든 절대 차에는 안 탄다. 그러고 걸어가는데 그 남자가 차를 두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견인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물정 모른다고 저한테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정도 들었고요.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 차도 얻어 타고 오히려 종일 서서 일하다가 차 태워다 주는 사람이 생기니 좋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제 생각에 우리 둘이 사귀는 건 순리에 안 맞는 것 같았달까요? 그래서 나랑 언제 사귈 건데? 나 계속 기사 노릇만 해? 누가 하래? 하기 싫으면 관둬.
관두는 건 싫고. 그럼 친구 하던가. 친구 싫다고 했다. 우리 둘이 말이 돼? 나는 결혼할 사람이랑만 사귈 거야. 그래서 안 돼. 나랑 결혼은 안 돼? 불가능하니까. 부잣집 도련님이라며. 그런 집에서 나를 찬성할 리가 없지. 우리 엄마 착해. 절대 안 그럴걸? 착하긴 개뿔. 자기 아들한테는 천사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악마였어요. 니까짓 게 감히 내 아들을 만날 생각을 해? 공장 가서 네 수준에 맞는 남자 골라. 공장까지 찾아온 건 어머니 아들이었어요. 제가 꼬드긴 거 아닙니다. 뭐야? 그러니까 당장 헤어지라고? 저는 사귀겠다고도 안 했는데 먼저 반지 끼워주고 사귀는 걸로 한 건 되게 아드님이라고요.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줄 알았어. 교양머리가 있을 리가 없지. 지금 누가 더 교양이 없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집에서 투쟁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랑 사귀는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였는데 자꾸 반대가 거세지니 결혼하겠다로 바뀌더라고요. 뭘 하자고? 결혼. 그냥 너랑 살아야겠어. 이러다가는 헤어질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게 말이 돼? 만나는 것도 저 난리신데? 나는 네가 나랑 결혼하는 건 엄두도 못 내는 것 같길래 천천히 한 걸음씩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그냥 저질러야 할 때야. 대신 나 더는 부잣집 도련님 아닐 수도 있어. 취직해서 돈 벌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걱정하지 마. 다만 너 호강시켜주고 싶었는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과의 미래가 전혀 그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 사람만 집안과 상관없이 나한테 온다면 어쩌면 우리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냅다 뭘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혼인신고서. 나는 다 썼어. 너만 쓰면 돼. 뭐? 오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거 뭐 반항심리 같은 거야?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결정하면 어떡해? 반항심리 맞아. 근데 어차피 이 반항은 너랑 결혼할 때까지 안 끝나. 결국 남편의 설득에 저도 넘어갔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혼인신고서를 들고 와 작성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싶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우린 혼인신고부터 하게 됐고 그 사실을 안 남편 집에서는 남편을 맨몸으로 쫓아냈어요. 그렇게 쫓겨서 어디로 왔겠어요? 제 자취방으로 왔죠. 와서는 제 앞에서 입을 삐쭉 내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 예민해서 늘 입던 속옷만 입거든? 그거 비싼 브랜드인데 그것도 못 가져가게 하는 건 좀 반칙 아니야? 내가 입던 속옷인데 다른 사람이 입을 것도 아니잖아. 알았어. 그 비싼 속옷 내가 사줄게. 안 돼. 그거 진짜 비싸. 속옷 조가리가 비싸봤자지. 월급날 남편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다가 속옷 가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잖아요. 속옷이 정말 이렇게까지 비싸다고? 겉봐 비싸다니까. 하나만 사도 돼? 아니지. 그래도 빨아 입으려면 2개는 사야지. 아니야. 나도 곧 월급 받으니까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럼 하나라도 사자. 하나는 사주고 싶어서 그래. 나 때문에 집도 나왔는데. 여보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여보를 선택한 거야.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지. 그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팬티 하나를 겨우 사들고 나오는데도
우리는 참 해맑게 웃었어요. 이 속옷 샀으니 당분간 외식은 금지라면서 가는 길에도 마트에 들러 장을 봐갔죠. 남편은 저랑 살면서 점차 아끼는 법도 알게 되고 시장에서 장을 보면 훨씬 저렴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남편의 그런 변화가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입었다던 속옷 가격을 보고서야 남편이 살던 삶과 내 삶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더 실감했던 것도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두 번째 월급을 받고는 비로소 본인이 입던 또 한 벌의 팬티를 샀는데 그러고 나서 선포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더는 고급 속옷 안 사. 왜? 한 달에 하나씩 하면 되지. 그래도 5벌은 있어야 돌려 입지. 자기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아,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약 받아왔어. 자기 일 그만둬. 뭐? 안 돼. 우리 둘이 벌어서 모아야 집도 사고 자기 좋아하는 속옷도 더 사지. 내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돈 더 벌 테니까 당신 좀 쉬어. 고등학교 때 상경해서 늘 혼자 돈 벌어먹고 살았다며. 그래도 공장은 그만 다녔으면 해서. 정하고 싶으면 다른 일 찾던가. 그 사이에 좀 쉬면 좋잖아. 혼자 살 때는 공장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살다 보니 남편 말대로 직장을 옮겨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찾아보기 시작했고 몇 달 쉬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새로운 미래를 꿈꾸던 나날이었는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집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5년이 흘러 저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취업했는데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어느새 매장 매니저로 승진까지 하게 됐죠. 그날도 매장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커피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여기 티 종류도 있고요. 익숙한 목소리라는 건 알았지만 일할 때는 늘 정신이 없었거든요.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주문 안 하실 거면 빠져주시겠어요? 주문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쪽에서 티 종류 보고 말씀해 주세요. 뒤에 계신 분부터 받을게요. 평소라면 손님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굴었을 리 없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차마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차를 한 잔 시키더니 계속해서 매장에 앉아 저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퇴근할 때가 되자 그제야 허겁지겁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왜 저래? 모른 척 나갔는데 바로 뒤따라 나오더라고요. 여보! 저한테 여보라고 하는데 기가 차서 돌아봤어요. 지금 저한테 여보라고 하셨어요? 여보, 오랜만이지? 오랜만? 그쪽은 5년을 오랜만이라고 표현하나 봐요? 당신이 화난 거 알아. 그때는 내가 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왜 화를 내죠? 손님, 아무리 손님이라도 직원한테 찝쩍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뒤돌아섰는데 빠르게 와 제 앞을 막아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보는 걸로 하죠. 데이트 신청하려고요. 정식으로. 처음 보는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제 말에 남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지 뭐예요. 지금 웃음이 나와? 당신 처음 봤을 때 생각나서 모르는 사람 차 안 탄다고 했던 거. 나중에는 잘도 타길래 속으로는 엄청 웃었는데 당신이 또 자존심 상해서 안 탈까봐 아무 말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 웃기냐고.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가서 밥 먹자. 당신 밥도 못 먹고 일하던데. 내가 당신이랑 밥을 왜 먹어? 됐어. 공장에서 일 안 하는 거 보니까 좋아. 그때 바리스타 자격증 시험 앞두고 있었는데. 다행이네. 잘 봤나 보다.
내 걱정하는 척 하지 마. 적 아니야. 진심으로 걱정했어. 내가 그러고 나가서 행여나 당신이 좌절하고 그냥 공장으로 돌아갈까 봐. 내가 왜 나 버리고 간 당신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겠어? 맞아. 그럴 필요 없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알면 됐어. 비켜. 그 후로 매일 카페를 찾아오는데 손님처럼 오니 내쫓을 수도 없고 볼 때마다 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 작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내 성질에 못 이겨 내가 말 걸게 하는 거. 일주일 정도 버텨봤는데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좋아, 말해. 그렇게 남편을 끌고 간 곳은 실내 포장마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바로 소주를 큰 컵에 따라 원샷했어요. 아, 여보, 안주도 없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사장님, 여기 안주 언제 나와요? 남편은 헐레벌떡 안주를 제 입에 넣어주려고 했지만 저는 그 손을 치워버렸어요. 너 때문에 탄 속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도대체 뭐야? 그렇게 가버릴 땐 언제고 이제와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와? 당신이 화난 거 알아. 그래도 일단 이거 한 입 해. 속 버려. 밥도 안 먹었잖아. 내 속 걱정하는 사람이 집 나가서 5년을 잠수 타? 그게 나 걱정하는 사람 맞니? 그때는 모든 게 화나고 두려웠어. 뭐?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는 게 당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나만 있으면 된다며. 나랑만 살면 된다며. 그랬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무섭고 화가 났어. 그렇게 나가서 어디로 갔는데? 본가. 뭐? 결국 네 집으로 들어갔다는 거네. 지금껏 5년간 네 집에서 너 살던 대로 편하게 살다가 왔다는 거잖아. 나 당신 사랑해. 웃기지 마. 그 안락한 당신 집을 선택했을 때는 나랑 다시는 안 볼 생각이었을 거 아니야? 못 볼 줄 알았지. 당연히 못 보겠지. 당신 집에서 날 받아줄 리가 없잖아. 그래, 그것도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 나가서 5년 만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뭐? 내가 집 지키는 개야? 네가 나가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냥 반겨줘야 해? 반겨줄 거라고 기대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 얼굴을 보고 사랑한다는 소리를 해? 사랑하니까. 내 인생의 여자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남편이 울더라고요. 이건 뭐 악어의 눈물인가 싶다가도 미운 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남아서 괴로웠어요. 5년이나 지났으니까 어차피 우리 관계는 다시 붙일 순 없는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술이나 한 잔 나눠 마시고 각자 갈 길 가자. 나 안 마셔. 안 마신다고 뭐가 달라져? 5년이야. 당신이 날 떠난 지 5년이나 지났다고. 나한테 어떤 이유라도 설명한 적 있어? 이제부터 할게. 다 할게. 술 한잔하고 좋게 마무리하자. 이렇게 얼굴 보고 마무리하는 게 맞잖아. 나랑 같이 사는 게 구질구질하고 지겨워졌으면 제대로 마무리라도 하고 갔어야지. 그래야 남자다운 거 아니야? 마무리 안 해. 너 내가 우습니? 그때는 그렇게라도 도망치고 싶었어. 그게 내가 당신 남편으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길 같아서. 결국 고주망태가 된 건 저였어요. 남편은 진짜 그 술을 마시기라도 하면 우리 사이가 끝나기라도 할 것처럼 한 잔도 입에 안 대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왜 들어와?
물 한 잔만. 나도 당신 이고지고 오느라 땀을 한 바가지 흘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된 거야? 난 어떻게 찾았어? 우연히. 뭐? 우연히 찾았어. 정말 운명처럼. 전에 살던 집에서도 이사 갔다고 하고 어떻게 찾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연히 당신이 카페에 있는 걸 본 거야. 기가 차서 진짜. 다시 만날 운명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운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나 5년 만에 다시 만난 남편과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데 자꾸만 눈이 마주치고 그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남편도 결국 참지 못하고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가까워졌고 그렇게 우연히 다시 만난 남편과 하룻밤을 보내던 그때였어요. 남편의 셔츠를 벗긴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했죠. 이게 뭐야? 남편이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수술 받았어. 무슨 수술? 간 절제 수술. 간을 왜 절제해? 남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간암이었어. 뭐? 간암 말기. 5년 전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해서 당신 몰래 받았었거든. 근데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 어떡해. 그때 우리 형편에 수술할 돈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웠어. 내가 간암 말기라고 하면 당신은 내 치료비 마련하려고 무리할 게 뻔한데 나 때문에 괜히 여기저기 돈까지 꿨다가 수술 결과가 안 좋으면 그때는 당신한테 빚만 남는 거잖아. 그래서 화내고 나왔어.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더니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솔직하게 말하면 당신이 못 견딜 것 같아서 차라리 미워하게 하자 싶었어. 그렇게 나쁜 놈으로 사라져주는 게 당신을 살게 할 길 같아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지금은? 수술 잘 됐어. 회복도 거의 다 됐고. 전이는 항암 치료로 다 잡았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어떡해. 이제 막 결혼해서 나만 믿고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말없이 떠난 게 잘한 거라고? 도대체 어떻게 견뎠어? 어떻게 견뎠느냐고. 그냥 병원에 있었지 뭐.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얼마나. 당신도 힘들었을 거 아니야. 나한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말해 뭐해. 그걸 알면서 그 시간을 혼자 견뎌? 연락하고 싶었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고 싶었지. 근데 무서운 걸 어떡해. 무서우면 연락을 했어야지. 당신이 알고 쓰러질까 봐. 당신이 알면 더 힘들까 봐. 지금껏 미워했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전화하면 가슴이 미어질 거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지금은 다 나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잘할 일만 남았으니까. 잘할 일? 누가 기회 준대? 너무 미워서 그 시간을 혼자 견딘 게 너무 미워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이제 모두가 허락하는 결혼하자. 무슨 소리야. 우리 식도 못 올렸잖아. 당신이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하자 그랬잖아. 이제 양가 어른들 다 모시고 하자. 당신이 우리 집에 발이나 들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 집 나간 거 알고 우리 엄마가 사흘 밤낮을 알았대. 사기당했다고. 내가 가서 석고대죄할게. 이제 막 병상에서 일어난 사람이 석고대죄는 무슨... 잠깐, 양가? 양가를 다 모시고 하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집도 허락을 받겠다고? 잘도 허락받겠다. 이미 아들도 집에 돌아왔는데 그저 허락하시겠어? 내가 그냥 이러는 거겠어? 다 계획이 있었지. 계획? 남편이 예전처럼 저를 뒤에서 안으며 등을 기대게 하더라고요. 간암 치료하면서 부모님도 많이 변하셨어. 사람만 달라고. 살기만 하면 소원 다 들어주겠다 그러셔서 당신이랑 정식으로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 그 소원 아니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했더니 무조건 해주신다고 하셨어. 살기만 하라고. 원래 화장실 갈 때 맘이랑 나올 때 맘 다른 거야. 급할 때는 뭔들 약속 못해? 이젠 당신 고생 절대 안 시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당신도 누리게 할 거야. 행여 당신이 아파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또 밉더라고요. 하여튼 미워. 어떻게 이래? 당신이 아플 때도 내가 옆에 있게 해줬어야지.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하는데 늘 당신이 나를 지키는 것 같아서 미안했었어. 나는 부모님 돈 없이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늘 당신한테 배우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런 와중에 몸까지 아프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 당신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줘야 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다 지겹고 두렵더라. 그럼 그때 했던 말이 나름 진심이었네? 내가 구질구질했던 거지. 난 부모님 돈 없이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구나 싶고 귀엽고 그 속옷을 산 나도 웃기고 철이 없었지? 그래서 지금은 그 속옷 안 입어? 안 입어. 정말? 사람이 마지막을 앞두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부질없더라. 그냥 뭘 입든 당신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당신 손 한 번 더 잡고 싶고 그랬어. 잡으면 되지. 뭐라도. 아니, 사실은 내가 먼저 갈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 보니까 차라리 원망하다가 미워하다가 잊었으면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던 거지. 그리고 당신은 조용히 가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저는 결국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원망만 했잖아. 그러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이 뭘 버리고 나한테 왔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것도 없고 당신 집 찾아갈 용기는 안 나고 그냥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찾아갈 걸. 찾아갔으면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을 텐데 내가 용기가 없었어. 내가 너무 겁이 많았어. 내가 말 안 해준 건데 왜 당신 탓을 해? 내가 잘못한 거야? 혼자 견뎠을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서 그렇지. 견딜만 했어. 그냥 당신 한 번만 더 볼 생각으로 버텼어. 그 생각만 하면 견디겠더라고. 나는 당신이 이렇게 잘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카페에서 보니까 진짜 멋지더라. 당신이 매니저던데? 그러면 뭐해? 남편 아픈 줄도 모르고 카페 차려줄까? 당신이? 내가 말했잖아. 이제 당신 내가 누렸던 거 다 누릴 수 있다고.
당신 너무 자신만만한 거 아니야? 부모님 돈인데 마음대로 되겠어? 아까 말했잖아. 화장실 갈 때 맘이랑 나올 때 맘 다르다니까? 나 데리고 가서 결혼한다고 하면 또 주머니 싹 다칠 수 있어. 이미 경험해봤잖아. 그럼 우리 집 같이 갈래? 언제? 내일. 그날 남편을 꼭 안고 자는데 몸이 많이 앙상해졌더라고요. 어쩐지 5년 만에 처음 다시 봤을 때 많이 야인 것도 같고 인상이 좀 변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투병 때문이었다니. 남편 딴에는 아팠던 티 안 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눈치였지만 제 눈에는 다 보이더라고요. 다음 날 남편과 손을 꼭 잡은 채 시댁으로 갔어요. 가슴이 벌렁벌렁한 게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더라고요. 불쑥 억울했어요. 아니, 내가 5년 동안 혼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능력도 기르고 성실하게 일도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5년 전 일을 겪으라고? 약속해. 우리 부모님 절대 당신한테 함부로 못해. 왜 못해? 한 번 하셨는데 2번 못해? 정말이야. 당신한테 상처 줄 것 같았으면 같이 오자고도 안 했어. 걱정 말고 들어가자. 남편에게 등 떠밀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너무 떨리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저 앞에 시어머니께서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은 몸으로 겨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차마 어머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머님이라고 하면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실 것 같아서요. 아가.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저를 와라 끌어안으시지 뭐예요. 아가, 아유 왔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은인이야. 네가 우리 집 은인이야. 어머니. 5년 전 제가 알던 그 어머니가 맞나 싶더라고요.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아들이 투병하는 내내 너만 보고 싶어 했어. 그래서 내가 몰래 연락할까도 했는데 눈치채고 막 화를 내는 거야. 아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한번 예뻐해 주시지도 않고 어떻게 연락할 생각을 하시냐고. 그건 너무하는 거다 그러는 거야. 네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간병까지 하라고 하냐 그러면서 우는데 내 속이 막 문드러지더라고. 내가 좀 잘할걸. 내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한번 제대로나 봐볼걸. 혼인신고했다고 했을 때 약올라 하지 말고 그냥 좀 받아줄걸. 그냥 받아줄걸. 내 아들한테 시간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여자랑 살게 해줄걸. 그래줄걸. 그러면서 한 맺힌 듯한 시어머니의 하소연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제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용기가 없었어요. 제 처지가 별거 없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냥 용기가 없었어요. 저도 우리 신랑 정말 사랑했는데 덜 사랑하는 척 했어요. 그냥 네가 좋아서 결혼해 주는 거다 그러면서요. 안 그러면 너무 자신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더 애살맞게 못한 거예요. 아유, 그렇게 모진 소리만 해대는데 어떻게 애살맞게 굴어. 더더구나 어린 네가 무섭지. 남편 아팠다는 얘기 듣고 후회 많이 했어요. 갑자기 집 나가버릴 때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했는데 갑자기 날 버리고 갔다는 생각에 움츠러들기만 했어요. 사실 어머니 댁으로 찾으러 가볼까도 했는데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 갔거든요. 제가 못나서 그랬던 거예요. 너, 내 말이 가슴에 박혀 있구나. 내가 너한테 모질게 했던 말이 다
가슴에 박혀 있어. 그렇지. 아니에요. 다 사실인데요, 뭘. 쥐뿔도 없으면 용기라도 좀 있던가. 제가 분수에 넘치는 사람 만났던 거예요. 아우, 너 정말 왜 그래? 나 민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어머니, 저 억울해요. 그래, 알아.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안다고. 억울해요. 정말 억울해요.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하고 못되게 굴었던 거 다 내 아들한테 간 것 같아. 내가 입 함부로 놀렸다가 내 아들만 아프고. 억울해요. 내가 그 시간을 함께 못 해준 게 억울해요.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같이 있어야 했는데, 옆에서 돌봐야 했는데. 아우, 넌 정말 천사구나. 제가 무슨 천사예요. 남편 다 치료하고 나서야 손잡고 와서는 결혼하겠다는 뻔뻔한 애죠. 아니야. 응, 절대 아니야. 나 때문에 제대로 식도 못 올렸잖아. 우리 이번에 근사하게 하자. 이번에는 누가 봐도 멋지게, 누가 봐도 부럽게 제대로 하자. 응?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알아. 나도 좀 민망해. 진짜 어머니 맞죠? 겉모습만 어머니신 거 아니죠? 사람이 아주 탈바꿈했지. 자식이 생사를 오가니까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 어머니 고생 많으셨겠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 아들이 고생했지. 살이 너무 빠졌어요. 그 말과 함께 눈물이 왈칵 터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나 살 많이 찌웠는데 티났어? 어떻게 티가 안 나. 안색부터 다른데. 그런데도 아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부잣집으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때깔이 왜 저러나 했지. 말 안 해서 몰랐어.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정말 치료는 다 끝난 거예요? 끝났고 정기검진은 계속 가야 하고. 맞다. 얘기 들었니? 너희 신혼집 구해놨어. 집이요? 이건 내 선물. 네 앞으로 해주려고. 남편이 아니라 저요? 용서해달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내 아들이랑 잘 살아달라는 의미. 너희들 다 건강했으면 해서 좀 쾌적한 곳으로 했는데 조만간 나랑 보러 가자. 만약에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세 주고 다른 데 가서 살아도 되고. 저는 남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큰소리 친 거야? 결국 어머니 돈으로 호강시켜주네. 집은 엄마가 꼭 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집은 이러니? 나 완치 판정 받고 나서 아버지가 유산 상속해 주셨어. 정말? 새롭게 사는 인생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해주셨어. 아마 당신이랑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신 것 같아. 내가 잘 모르겠기에 그러는데 유산이 그 정도로 많아? 당연하지. 그럼 어머니한테 집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더 받아도 돼. 앞으로라고 뭐 더 안 해줄까 봐? 그건 네 시아버지 선물이고 내 선물은 집. 그날 저녁 남편 집에서 거대한 파티가 열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널 보는구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무턱대고 아드님이랑 혼인신고부터 해버린 며느리 인사드려요. 내가 그때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이제 보니 아주 잘한 일이었어. 내 아들이 정말 잘했어. 아빠,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살았잖아. 네가 나한테 계속 그랬잖아. 다시 살게 되면 네 와이프 호강시켜주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했어. 네가 사람만 준다면 유산 미리 주고 네가 원하는 인생 살게 해주겠다고. 우리 손에 흔들리지 않게, 행여 네 엄마가 반대해도 거뜬하게. 어머 여보, 나도 찬성이라니까요. 그때도 분명 말했는데. 솔직히 아들 낳고 나면 당신 마음은 변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리 아들 마음은 안 변할걸? 내가 알았거든. 남자 마음은 남자가 알지. 생사를 오가면서도 아까워서 귀에서 못 부르는 여자면 평생 가는 여자인 거야. 그런 여자는 포기가 안 되지. 아니, 나랑은 그런 절절한 사랑을 해보신 적이 없는데 왜 눈가가 다 촉촉해져요? 응? 아니지 뭐. 당신도 혹시 가난해서 반대당한 여자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랑을 하잖아. 부럽기도 하고 좋아서 그래. 나랑은 열렬한 사랑이 아니었다 이거지? 솔직히 집에서 선부라고 만난 사이에 열렬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 근데 지금은 얘들보다 우리가 더 끈끈하지. 우리가 같이 산 시간이 얼마야? 얘들은 우리가 같이 산 시간에 비하면 피라미지, 피라미. 에휴, 피라미는 무슨. 당신은 나 아파도 생사를 오가도 사랑할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이제 와서 당신 아닌 여자를 뭐하러 만나? 당신처럼 완벽한 여자가 어디 있다고. 아유, 오늘 아주 립 서비스가 좋으십니다. 며느리 와서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당신, 우리 아들 아플 때 나 원망 많이 했잖아. 당신한테는 보여주지도 않고 내 선에서 잘라버렸다고. 애가 아프니까 짠해서 그랬지. 애가 절대 자기 마누라한테는 말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피우니까. 나라도 찬성해줘서 며느리로 인정해줬으면 얘 혼자 이렇게 애달파진 않았을까 싶어서. 아이고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 아들의 그 아빠라고 당신은 마음에 들어했을 수도 있어. 내 말만 듣고 아들 내쫓게 한 거 미안해요. 나도 그간 반성 많이 했어. 그러지 마. 당신도 애 많이 썼잖아. 엄마 아빠 다 애쓰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프다고 온갖 짜증 부리는 것도 다 받아주시고 계속 미안하다고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도 제 집사람한테 좋은 말씀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약속하고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절대 가슴 아픈 얘기 안 하실 거라고요. 절대 안 하지. 이제 안 해. 그런 생각 말고 결혼식 어떻게 할지부터 결정해. 아주 그 전에 사돈부터 뵈야겠다. 시골에 사신다고 했지? 네.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훌륭한 일 하시는구나. 혹시 쌀 농사 지으시니? 네. 이제부터 우리 쌀, 회사 쌀은 무조건 사돈댁에서 산다. 아버님, 정말 그래도 돼요? 너 보니까 우리 사돈들도 침착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일 것 같아. 아버님, 저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왜 몰라? 5년을 집 나갔던 남편도 받아주고 그건 바리스타로 일했다며. 이 사람한테 들으셨어요? 사실 뒤에서 몰래 알아보고 있었어. 네? 저를요? 어머, 그건 몰랐는데. 당신 진짜예요? 아빠, 진짜? 진짜야. 행여나 잘 못 살면 우리 아들 가슴 아플까봐. 근데 잘 살더라고? 저 일하는 것도 보신 거예요?
나는 차에서 기다리고 우리 비서가 가서 커피 살 겸 보고 왔지. 커피도 아주 맛있더라. 아주 실력자던데. 집에서 썩히기는 아쉽겠어. 그러지 말고 내가 결혼 선물로 카페 하나 내줄까? 아빠, 그건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넌 다른 거 해. 너 해줄 거 많잖아.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유산 미리 줬잖아. 그건 너한테 해준 거고. 아버님, 이 사람한테 해주신 게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저는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우리 회사 근처에 내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거기다 내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뭐 하다가 프랜차이즈로 키울지 또 누가 알아? 우리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마.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어. 아버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남편 몸 회복하는 대로 둘이 같이 손잡고 잘해봐. 왜 못해? 둘이 하면 다 하지. 이 사람도 같이 해도 되는 거예요? 뭐 마음 같아선 우리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데 얘가 해줄지 알 수가 없어서. 아빠, 벌써 나 취업 걱정하는 거야? 아니 그럼 뭐 아내는 일하는데 너는 놀려고? 아휴, 언제는 사람만 달라더니. 이제 살았으니까 네 마누라 책임지고 살아야지. 아빠, 나 아빠 회사 들어갈 거야. 응? 정말? 아빠 회사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 카페 사업까지 잘 추진해주면 되겠네. 그래. 이제 그러면 아주 금상첨화지.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두 부자를 말리시더라고요. 아유, 잠깐. 일단은 우리 애들 결혼이 먼저예요. 두 부자분, 일 얘기는 따로 하시고요. 일단 나가. 부모님께 연락 좀 꼭 드려줘. 바쁘시면 우리가 가도 된다고. 아니에요. 그 시골에 만날 데가 어딨다고요. 정말이야. 어떻게 사시는지도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우리가 뭐 좀 보태드릴 게 있으면. 그러면 더더욱 안 되죠. 그건 딸인 제가 할게요. 남편이 이미 카페 차려준다고 했었거든요. 아가, 그건 내 제안이 더 좋을 거다. 쟤는 아직 우리 회사에서 별 힘이 없어요. 내가, 바로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아버지, 지금 저랑 경쟁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와이프한테 더 잘해줄 수 있나 배틀하자는 거죠? 임마, 내가 아무리 너한테 유산을 미리 줬다 한들 너보다 돈이 없겠냐? 인맥이 없겠냐? 네 와이프 카페를 위해서는 내 손을 잡는 게 좋을걸? 진짜 인정 안 할 수가 없네. 두 부자분, 오늘은 일 얘기 그만. 결국 남편과 시아버지는 한 번 더 시어머니께 혼나고 말았죠. 집으로 돌아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상견례 얘기를 꺼냈더니 처음에는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아니도 집 나간 지 벌써 5년 된 거 아니었어? 어딜 기어들어와 어딜? 엄마, 사실은 사실이고 나발이고 그 집 부모 볼 생각 없어. 내가 왜 그 집 부모를 봐야 돼? 엄마, 김서방 가남이었대. 저는 그간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엄마에게 털어놓으며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도 기가 차시는지 우시더라고요. 상견례 하루 전 엄마 아빠가 올라오셨고 남편과 먼저 만나셨어요. 수척해진 남편을 보더니 엄마 아빠도 별 말씀 없이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께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혼자 사라지거나 하는 일 없이 다 같이 할게요. 이번에 혼자 견뎌보니까 진짜 못할 일이더라고요. 앞으로는 건강하게만 해야지. 내가 한약 좀 지어서 보낼 테니까 먹어. 살 좀 쪄야겠다. 저 완치하긴 했는데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분이 우리 딸하고 다시 살 생각 같은 거 하지 마라 하실 줄 알고 엄청 겁먹고 있었거든요.
내 딸 생각해서 혼자 견디다 저 세상 가려고 했다며. 잘못되면 우리 딸이 못 살까봐. 그걸 이기고 돌아온 사람을 무슨 수로 내쳐? 앞으로는 둘 다 건강하게 살 생각만 해. 지난 일이니까 다 잊어. 너도 너희 시어머니가 하셨던 거 다 잊고. 그러려고 시어머니도 이미 다 사과하셨어. 그러면 됐다. 들어가자. 우리 사위 절부터 받자. 네, 아버님. 그렇게 엄마 아빠도 다 용서하셔서 상견례가 진행됐어요. 아이고, 저 사부인.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딸 자식 맡겨놓고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아유,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석고대죄해야 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이제부터는 정말 잘할게요. 다 지난 일이에요. 딸한테도 그랬어요. 지난 일이니까 다 잊고 이 서방 건강 챙기라고요. 아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젊은 애들이잖아요. 이제부터 잘 살아도 늦은 거 하나도 없죠. 잘 살 거예요. 아유, 따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제 마누라 보겠다고 기를 쓰고 살아나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자식 아픈 거 보시느라 얼마나 진을 빼셨어요, 그래. 그게 참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싶더라고요. 당연히 그랬겠죠.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김서방이 간암이었다는 말 듣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사람이 강인한 데가 있네요. 우리 딸 맡겨도 되겠어요. 그렇게 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그 힘든 병을 이겨냈는데 강인한 사람이죠. 우리 사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아픈 사위라고 내심 싫으실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우리 며느리 앞으로 집 한 채 해주려고요. 예? 아, 우리 애 앞으로요? 네. 지난 날에 대한 사죄 겸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아달라는 뜻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모래도 든든하잖아요. 아우, 세상에, 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부인, 두고 보세요. 앞으로 우리 시부모가 우리 며느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줄 거예요. 우리 며느리 떵떵거리고 살게 할 거니까 저희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유, 제가 기회 드리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한테 부탁하실 거 없어요. 저희는 무조건 잘할 거예요. 우리 아들 살려준 며느리 평생 은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제 사연을 아는 친구들도 다 축하해 주었고 같이 공장 다니던 언니들까지 왔더라고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과 못 간 신혼여행을 떠나는데 공항에서 남편의 어깨에 기대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행복해. 피곤하진 않았어? 자기는? 자기는 괜찮아? 그럼 나는 완전 괜찮지? 나도 괜찮아. 정신없긴 했는데 부모님들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야 뭔가 제대로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 나 때문이었지. 내가 폐기 하나로 집 나와버리는 바람에 당신은 우리 부모님 설득하자고 했잖아. 이제 지난 일은 다 잊고 행복해지자. 우리 다 잘 견뎌왔으니까. 응? 그렇게 남편과 손을 꼭 잡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비로소 내 행복이 돌아왔다는 생각에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한 요즘입니다.